안녕하세요. 네, 저는 추리논쟁 강의하고 있는 한하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업이 이제 시험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험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고 이제 초심자 입문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년째 이 여름에 이 초심자 입문 강의를 뭐 5주에서 6주, 올해는 이제 5주 일정이죠. 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이랑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아예 이 리트 뭐 언어 이해나 추리 논쟁에 대해서 아예 문제 공부를 해본 것도 없이 그래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해 봐야겠다. 결국 이제 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의 인제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분들이 또 인제 일부가 계시고 또 인제 일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보긴 했어요. 보통 이제 독학으로 많이 하시는데 뭐 짧게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한 6 개월에서 뭐 1 월부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보긴 했는데 인제 올해 뭐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점수가 인제 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아 가지고 그럼 이제 여름에 학원을 좀 다니면서 '내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인제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1년 동안 또 나름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뭔가 또 마찬가지로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가지고 '또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이 돼 가지고 학원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제 다 고려하고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인제 어떻게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 그 이후에 그쵸 우리가 8월 마지막 주까지 인제 5주 동안 10회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 인제 여러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그쪽 2 학기는 이제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거의 좀 혼자 공부를 해야 되고 1 월이나 그때부터 다시 좀 학원에 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제 7 월, 8 월에 이어서 9 월부터 이어서 계속 좀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 상태로 인제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인제 그런 식으로 나뉘어서 인제 그동안 공부를 어느 정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제 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쪼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수업의 목표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강의 이름이 그냥 뭐 기초 강의나 기본 강의가 아니라 초심자 입문 강의입니다. 일단 시작은 추리 논쟁에 대해서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을 하고 당연히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한 방향이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시간 관리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수업을 마치고 그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제 그 실력을 어쨌든 실질적인 실력을 높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수업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가면 일단 우리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인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마 인제 9 월에 진행하는 입문 강의부터는 이제 교재로 좀 수업을 진행하지만 7 월, 8 월에는 제가 좀 문제를 엄선하면서 이렇게 인제 10 번의 수업 동안 계속 출력물들이 나갈 거예요. 보통 이제 수업 시간마다 한 30 문제 전후로 문제가 나가면서 총 우리가 풀려고 하는 목표로 하는 기출 문제는 300 문제입니다. 사실 이 300 문제의 수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정말 옛날부터 뭐 예비평가 1, 2 까지 하더라도 지금까지 출연해 준 기출 문제가 다 해도 한 700-800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300 문제는 상당히 그 많은 양이고 또 그 아무 문제나 가져온 건 아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특히나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300 문제만 5주 안에 제대로 소화해도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 보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좀 추가적인 과제를 드려요. 어제 신촌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해서 인제 "뭘 더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니까. 자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인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모든 시험에 인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일단 추리논쟁 기출문제 수는 엄청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인제 적어도 내년 시험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내년 시험 한 7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출을 적게 본 분들도 한 2 번, 3 번은 다 보시고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막 7 번, 8 번까지 봐서 결국은 이걸 다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풀고 또 여러분들이 인제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 리트 말고 PSAT라고 피셋이라고 해 가지고 5 급이나 7급 그쪽은 좀 기출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인제 뭐 수능의 언어 영역이 인제 언어 이해랑 좀 연결된다고 한다면 PSAT에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있고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두 과목은 이 리트의 추리 논쟁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은 각각 기출 문제가 한 2,000 문제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들은 사실은 추리논증 기출문제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PSAT 언어 논리 상황 판단 기출문제 7 급, 5급 그것도 한두 번씩 다 보고 좀 더 욕심 있는 분들은 입법고시라고 해서 국회 5 급을 뽑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도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좀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게 인제 이 시험을 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암기 외운 거 가지고 막 한국사 시험처럼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특히 올해 아마 시험장 지난주에 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내가 정말 제대로 1 년을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면
더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처음 보는 지문과 처음 보는 선지를 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해결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더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해도 시험장에서는 막 글이 잘 안 읽힐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헷갈리는 선지들을 넘기질 못해요. 왜? 찜찜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끝까지 못 가고. 특히나 이제 작년간에 비해서 올해 시험은 확실히 어려웠다는 평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사실 시험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험장에 저 가좌 쪽에 성사중학교라는 곳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출연운전 강사이기 때문에 언어 이해에서는 그냥 가만히 명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갔었는데 언어 이해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출연운전 점수가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올해는 언어 이해 때는 내가 좀 체력 안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쉬고 출연운전에 이제 좀 온 힘을 다해서 문제를 풀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결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한 33개 정도 맞았으니까 이제 한 7개 정도 틀리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문제를 풀면서는 아,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계속 넘겼던 문제들이 열 몇 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초심자 입문 강의보다는 11월에 있는 기초 강의나 1월에 있는 기본 강의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지문을 잘 읽고 선지를 잘 해석해서 답을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좋은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답을 구하는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수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뭐 매번 수업 시간마다 30문제 전후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이야 첫날이라 좀 기본적인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 11문제, 12문제 정도 풀지만, 보통은 한 15문제 전후로 한 많으면 한 20문제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이 있죠. 이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겠죠. 이제 수험생들이, 그죠. 수험생분들이 많이 보는 기출문제 해설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메가 로스쿨에서 나오는 그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메가 로스쿨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출간하는 해설책이 하나가 있고, 그럼 보통 항상 전개 연도가 다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출제하는 그 법학전문협의회에서 또 출간하는 기출문제 해설집이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사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둘 다 사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기출문제 해설집을 2개 정도 그냥 다 사가 구매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한쪽 해설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충분하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해설이 없다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지금 참고하면 좋냐. 근데 이제 시험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만에 기출문제 해설집이 새로 출간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언제쯤 기출문제 해설집이 새로 나왔나 보니까 메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정도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개정판 전에 그 작년 거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좀 그냥 작년 거 사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되지만, 오히려 개정된 책이 있다면 그건 9월에 구매를 하셔도 되고, 어떤 게 있냐. 법학전문협의회에서 나오는 해설은 그 법학전문협의회가 문제 출제하는 쪽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해설은 좀 특이한 게 1년 단위로 해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는 작년까지 나온 책을 미리 사고, 그리고 올해 추가로 출간된 것만 이렇게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 내가 그래도 기출문제 해설집을 하나 정도 좀 구매하려고 한다면 메가 로스쿨도 좋지만 그 법학전문협의회에서 나온 해설집을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설집을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가 문제를 나눠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외에는 숙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숙제로 듣고 알아서 해결해까지가 제 목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 목표를 사실 이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1시에 끝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래도 다음 시간부터는 항상 2시간, 3시간씩 질문 받고 오니까 저녁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집이 좀 멀어가지고, 집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서서 오기 싫고 앉아서 오고 싶어가지고 6시 기차 타고 이렇게 좀 와서 학원에서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을 혼자 풀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해설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1시에 그냥 제가 딱 여기 의자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좀 안 된 것들을 질문 이렇게 하고 가시고, 그런 식으로 일단 해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긴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1년 내내 이렇게 수업 끝나고 항상 1시간에 짧으면 1시간, 길면 한 3시간씩 질문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뭔가 잘못 이해한 것도 좀 교정을 할 수가 있고, 방향도 좀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제가 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고 안 된 부분들. 근데 이제 사실 해설을 살짝 이야기한 거는